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을 많이 들어서일까요? 우린 처음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죠. 첫 순간을 더 자주 챙기게 되고 뭔가 마음가짐을 다잡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대한 부분은 흐지부지 흘려보낼 때가 많은데요. 살다 보면 아름다운 마무리가 필요할 때가 있죠. 일을 시작하는 것만큼 깔끔하고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하루의 시작과 끝이 많이 다르지 않길 기도할 때도 있고 마지막 순간에 떠올리는 첫 순간이 후회로 남지 않길 바랄 때도 있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마지막 순간은 결국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진다고 말이죠. 처음과 끝을 따로 두고서 나눠서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도 되는데요. 오늘 우린 어떤 시작과 어떤 마지막 순간을 만나게 될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서울 서초구 서초 아이누리 한의원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박사님, 지난 시간에 근감소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몸에서 근육이 왜 그렇게 중요하며 필요한 것인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요즘 굉장히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네. 각종 건조증으로 한의원 방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겨울철 춥고 건조한 기후 때문에 심해지는 각종 건조증을 네. 오늘 미니 강의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진짜 몸 건강, 마음 건강에 많은 문의를 주시지만 그중에서 건조증에 대한 얘기도 참 많거든요. 근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일 처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건조증은 네. 구강 건조증서부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렇군요. 이게 영어로는 제로스토미아라고 예. 제가 굉장히 발음이 좀 서툴긴 한데 아닙니다. 영어 정말 잘하시는데 하실 아닙니다, 때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요. 울렁증, 영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예. 어쨌든 제로스토미아라고 하는데 예. 이거는 그 침 분비가 여러 이유에 의해서 적게 분비가 되거나 아니면 주관적으로 침 분비는 정상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여러 뭐 약물의 영향에 의해서건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건 스트레스의 영향에 의해서건 각종 질병 영향에 의해서건 어쨌든 입이 마른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감각을 느끼는 것 이것을 이제 구강 건조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사람이 평균적인 성인들이 네. 하루에 침을 얼마나 흘릴까요? 그러니까 밖으로 흘리는 거 말고 예. 침 분비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 글쎄요, 우리가 2리터씩 물을 마시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에 한 반 정도, 한 1리터 정도는 오. 나오는 거 아닐까요? 제가 질문 드린 분 중에 거의 유일하게 정답을 맞추신 분이세요. 정말요? 왜냐하면 대부분 침이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나온다라고들 오해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희원 씨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 기준으로 했었을 때 물론 예. 약간 남녀 편차가 있긴 하지만 1에서 1.5리터 즉 사람은 평균적으로 예. 하루에 페트병 하나에 네. 침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분단위로 계산을 해보자면 네. 1분에 0.1ml 네. 이상의 침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강건조증은 딱 정의가 그렇습니다. 1분에 0.1ml 이하의 침을 흘리면 네. 그럼 구강건조증이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구강건조증이 많이 생기느냐? 요새 우울증 환자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울 경향이 있거나 우울 에피소드가 있는 경우에는 침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질병명은 어렵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신 게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온몸의 점막, 특히 이제 상부 점막의 건조도가 심화 확산되는 것, 이걸 이제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 다 뻑뻑해지는 질환입니다. 네. 이런 우울증이나
쇼그렌 증후군 아니면은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도 굉장히 입이 많이 말라가지고 당뇨병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물을 계속 이렇게 달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뇨병 있는 경우에도 구강건조증이 잘 드러나고 노화가 있는 경우에도 구강건조증이 아주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입과 관련된 그 주변에 암이 발생한 경우, 네. 예를 들어서 설암이라든지 구강암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입과 관련된 주변에 암이 발생되어 가지고 항암제를 투여를 받거나 네. 요 침샘 근처에 방사선 조사를 많이 받게 된 경우에 있어서도 구강건조증이 굉장히 많이 드러난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많은 질환에 이 구강 건조증에 해당을 하고 있는데 어떤 관리가 좀 필요할까요? 예, 그 아주 자연스러운 관리법을 많은 분들이 행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침이 안 나오고 입이 뻑뻑하고 입이 마른다. 그러면은 대부분 시큼한 음식이 땡기실 겁니다. 네네. 시큼한 음식 같은 거 한방으로는 뭐 오미자 같은 거를 좀 드시면은 요게 시큼한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침 분비가 촉진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물을 당연히 많이 찾으시게 될 거고 그다음에 무설탕 껌을 많이들 씹으시면은 네. 이게 침샘이 자극돼 가지고 침 분비가 조금 더 많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를 더 뭐 채소나 야채 같은 것도 당연히 먹으면은 구강건조증이 좀 예방이 되지만 네. 사실은 뭐를 먹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뭐를 덜 들이마시거나 덜 먹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 술, 담배입니다. 네. 술을 마시면 입이 그 다음날 아침에 많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 느껴보셨을 네.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최소화하는 것이 구강건조증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덧붙여서 네. 입이 마르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구강건조증은 입 안이 마르는 건데 네. 이 입술 건조증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청소년 아기들한테 입술 건조증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건 왜 그런 제가 건가요? 잘 보니까 이 여드름약과 관련된 레티노이드 제제가 굉장히 많은데 여드름약을 많이 처방을 받으면 입술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청소년 애들 중에서 계속 이렇게 립밤 바르고 있고 그런 애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여드름약하고의 연관성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또 다른 건조증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또 굉장히 흔한 것이 안구 건조증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영어를 드라이 아이 신드롬이라고 예. 제 발음 자신감 있게 괜찮았나요? 해주세요. 네, 너무 듣기 이제 좋습니다. 소심해져. 아닙니다. 어쨌든 건성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 눈이 계속 마르는 느낌, 눈이 뻑뻑한 느낌, 네. 눈이 흐려지는 느낌, 아니면 눈에 화끈거리는 느낌, 자결감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증상들이 안구 건조증의 대표적인 양상인데 네. 눈물이 안 나오는 거죠. 메마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기능이 뭘까요? 눈물의 기능. 어떤 외부의 환경에서 좀 막아주는 역할도 맞습니다. 하고요. 그런 이제 역할, 노폐물도 배출을 해주고 외부의 어떤 자극원으로부터도 씻겨 내려가 그렇죠. 주게 하는 보호 기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리적으로는 눈을 촉촉하게, 안구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시야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네.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런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굉장히 불편한다. 그렇죠.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거를 그러니까 조사를 해본 연구 논문을 보면은 네. 대도시에 생활하는 거주자들의 거의 90% 이상이 안구 건조증을 한 번 이상 경험해봤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압도적인 다수 분들이 안구 건조증을 다 한 번 이상 경험을 해봤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네네. 안과에 많이들 가시는데 네. 안과에 제일 많이 가시는 경우가 안구 건조증이라고 해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회 조건 속에서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회적 이유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미세먼지입니다. 그리고 대기 오염이죠. 그러니까 건물 밖을 나가면은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눈을 많이 자극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도 이제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인데 밀폐된 빌딩 안에서 우리가 실내 환경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난방이 너무 빵빵하고 네. 그다음에 환기가 잘 안 되고 예. 그리고 좀 건조한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새는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들 보시니까 그렇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너무 오랫동안 보고 학생들은 또 책을 많이 보니까 눈물이 메마르는 거죠.
그래서 뻑뻑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 조건 속에서 우리가 계속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박사님, 이 안구건조증, 구강건조증 뿐만 아니라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정말 난 피부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분들 계셔요. 이 피부 건조증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맞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사우나 중독증에 걸리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피부는 좀 이따 얘기 드리고 근육이 이제 굳을 나이가 되니까 또 이제 지금 추운 계절이니까 뜨끈한 온천이나 예. 사우나나 예. 찜질방 가가지고 몸을 좀 노곤노곤하게 만들어주면 왠지 컨디션이 좋아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사우나 중독증에 걸리듯이 예.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막 이렇게 계속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주부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그런 중년 이후에는 정강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강이 피부가 많이 이렇게 각질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로션을 정강이 쪽에다 많이 바르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쨌든 이런 사우나나 온천이나 이런 찜질방 같은 거는 가급적이면 이런 건조증이 나타나는 경우 각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좀 주의해야 된다. 횟수를 좀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혹시 다른 건조증도 좀 있을까요? 예, 저는 두피 건조증을 또 꼭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왜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으냐면 너무 무관심들 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마 이하, 얼굴이라든지 잘안 다른 어떤 보이잖아요. 몸통이라든지 이런 데는 눈에 또 보이고 네. 왠지 이제 손으로 뭐 좀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로션도 바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깜빡깜빡 이 머리털 안에 있는 두피에 대해서는 놓치는 경우가 너무들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가려움증이라든지 비듬이라든지 네. 심하면 만성 탈모, 셀프 디스하는 지금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쨌든 만성 탈모로까지도 이게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꼭 두피 건조증을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시고 관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왜 두피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냐면 두피는 뇌를 싸고 있는 어떤 보호막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네. 혈관하고 신경 분포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예민해요. 그러니까 내적 요소에도 예민하고 외적 요소에도 예민하고 즉 스트레스 받아도 두피가 막 간지럽다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네. 거고 날씨가 조금만 미세먼지만 몰아쳐도 머리가 좀 약간 간지러운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그게 혈관과 신경 분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더 쉽게 이제 건조 증상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두피 건조증의 대부분의 원인은 네. 건선도 많고 그다음에 그냥 두피 피부 건조증도 많고 지루성 피부염이나 습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모낭염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머리를 너무 이렇게 자주 감는 습관 이런 네. 것도 또 하나의 습관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피 관리를 좀 잘 해줄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두피 관리하는 방법을 이어서 그냥 마저 말씀을 네, 얘기해 드려보자면 주세요. 꼭 하나 제가 요령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로션을 네. 두피에도 쓰시라 아, 정말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네. 아침에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그 머리도 감고 나왔는데 두피를 질척질척하게 바르면 그러면- 헤어스타일에 영향을 주니까 그리고 또 안 그러- 감은 줄 안다고요. 그렇죠. 좀 예. 이상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예. 이때는 요령이 뭐냐면 특히나 아침에 샤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면 보통 이제 잠은 한 8시간, 7시간 정도 그렇죠. 주무시니까 보통 7, 8시간 전에 두피에다가 물에 잘 씻기는 타입의 로션들이 있습니다. 네. 보습용 로션을 머리에 듬뿍 도포를 어머나. 하는 겁니다. 듬뿍 도포를 하고 아침에 물에 잘 씻겨 나가는 로션이니까 네. 한 10분, 15분 이내로만 샤워를 해가지고 그걸 싹 깨끗하게 헹궈주시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두피가 의외로 건조함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피에 대해서도 보습제를 잊지 말고 사용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차를 너무 많이들 요새 드시지 않습니까? 커피라든지 홍차라든지 그렇죠. 녹차 이게 다 카페인 음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피가 그런 거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건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삼가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샤워도 2, 3일에 한 번으로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샤워하는 그 시간도 10분, 15분 이내로만 살짝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두피 건조증에 대해서 예방법, 치료법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혹시 건선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요. 예. 건선도 두피 건조증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건선도 두피 건조증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그렇군요. 건선이라고 하는 건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도 네. 같은데
대부분 20대 전후의 젊은 층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햇볕을 보면 조금 완화되는 경향성을 보이죠. 그러니까 따뜻한 어떤 기후에 좀 더 좋은 호전 반응을 보이니까 네. 요즘 같은 추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발병이 최초로 나타나고 아니면은 질병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건선 상태에서는 악화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겨울철이라는 조건 자체가 그리고 그렇군요.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관리에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건선이라고 하는 거는 원인을 잘 몰라요. 원인을 잘 모르고 그냥 대증적인 요법 위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네. 그나마 많이 가설로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피부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면역세포 중에 T세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T세포가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T세포가 면역세포니까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다 보면 면역물질이 너무 과다 분비가 되는 겁니다. 네. 항상 면역물질이 그럼 과다 분비가 되는 게 면역력이 좋아지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경우가 네. 있는데 너무 오버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각질 세포를 또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질 세포층이 과다 증식되는 거, 그리고 만성적으로 고착적으로 염증 반응이 드러나는 거. 그래서 이게 건선이 비늘같이 하얀색, 은백색의 그런 이제 인설이 덮여요. 근데 그 비늘을 이렇게 까뒤집어 보면은 빨간색 구진이나 판의 형태로 전신이 이게 만성적으로 이렇게 침범을 하는 염증성 패턴인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팔꿈치하고 네. 무릎, 그다음에 두피, 좀 전에 말씀하셨던 네. 그리고 여기 정강이를 포함해가지고 엉덩이 뭐 이런 데도 많이 침범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선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치료 한번 이제 발병이 됐다 그러면 좀 장기 치료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좀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에도 좀 예민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정리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구강건조증, 안구건조증, 피부건조증, 두피건조증, 그리고 건선까지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조증 종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박사님의 강의가 덕분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더욱이나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됐네요. 오늘 강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께서 겨울철에 심해지는 각종 건조증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위클리 건강 캠페인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과 정보 중엔 잘못 알고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죠. 아리송한 건강 상식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박사님, 제 지인분 중에 목에 뭐가 딱 걸린 것처럼 가래를 뱉어도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침을 넘겨도 없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요. 근데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저희 이쪽 방송국으로 연락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잘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한방적인 치료법이 뭔지 또 그리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조금 이따가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증상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네. 그 지금 희원 씨께서 설명해 주신 그 상태를 네. 매핵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매핵기가 뭐냐면 매실할 때 매자고 네. 핵이 뭐냐면 씨앗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실의 씨앗이 목 안에 들어 있어서 뱉으려고 해도 뱉어지지 않고 삼키려고 해도 삼켜지지 않는 거. 요거를 매핵기의 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바로 이분 같은데요. 그렇죠. 딱 그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거를 현대의학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역류성 인후두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게 뭐냐면 그 역류성 인후두염은 좀 낯선 병명이라고도 생각이 되실 수가 있지만 역류성 식도염은 그렇죠. 많이 역류성 들어봤는데요. 식도염은 엄청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역류성 식도염이 사실은 굉장히 흔한 병증인데 역류성 식도염과 역류성 인후두염은 부위만 다르고 병리는 동일합니다. 위치만 다른 거죠. 그렇군요. 즉 위산이나 위 안에 산이 많이 그러니까 분비가 되지 않습니까? 네. 위산이나 위 안에 내용물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역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식도 정도까지 역류를 하면 역류성 식도염. 네. 그럼 이제 가슴 쓰림, 막 하트 버닝 같은 게 드러날 예. 수 있고 신물이 많이 넘어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흔한데 네. 목까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역류성 식도염과 역류성 인후두염은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네. 병행해서 같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역류성 인후두염은 그 위산과 위 내용물이 목까지 치밀어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 인후 이물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뭔가 있는데 뱉으려고 해도 안 뱉어지고 삼키려고 해도 안 삼켜지는 그런 인후두 이물감을 많이 드러내고 또 이게 그 한의학적으로는 식적수라고 표현하는데 이 소화기의 문제인데 만성 기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호흡기 질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인후두염, 역류성 인후두염을 치료하면 좋아지는 그런 양상이 많고 또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네. 교수님이나 아나운서나 네. 우리 희원 말을 실장, 많이 MC 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다 사용하고 겹쳐져 가지고 이게 목이 쉰 패턴으로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네. 그리고 목소리가 쉬진 않은데 약간 변성, 네. 목소리가 약간 이상하게 뭐 예. 이렇게 삑 소리가 삑 소리 나고. 나는 네. 그렇죠. 삑살이라 예. 이거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변성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요게 마치 소화기 증상인데 호흡기 증상이나 뭔가 이렇게 후두의 증상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해하게 되고 치료를 놓친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역류성 인후두염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다. 네. 그리고 동의보감에서는 이 매핵기를 아까 제가 매핵기라고 한의학에서 본다고 네네. 그랬는데 두 가지로 정의했어요. 첫 번째 원인은 칠정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칠정상이 뭐냐면 말 그대로 스트레스에 과민하게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온다. 네. 그래서 칠정상이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게 동의보감의 관점이고 이게 실제로 역류성 인후두염이 이 칠정상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스트레스 많은 분들이 역류성 인후두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동의보감에서 매기를 정의한 것은 화입니다. 그러니까 염증의 반응이다 이거죠. 그래서 네네. 비염이라든지 편도염이라든지 인후두염이 역류성이 아니더라도 있게 되면 이런 매기가 드러난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해놓고 있고 네. 동의보감에서 이런 뭐 화이든 칠정상이든 상관없이 가미사칠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처방이 있어요. 이게 네. 매기의 뭐 특효방이라고 할 정도인데 가미사칠탕이라든지 아니면 분심기음이라는 처방 그리고 네. 향사평이산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뭐 향성파적환이라는 처방도 있고 그런 처방들을 쓰면은 이런 인후두에 나타나는 이물감 같은 네. 거 그리고 목쉰 증상, 만성 기침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역류성 식도염에도 도움이 되지만 역류성 인후두염에 특히나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클리 건강 캠페인 황만기 박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튼튼보감. 네, 오늘 주인공은 더덕입니다. 더덕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황만기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더덕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예, 더덕은 인삼 못지않은 좋은 효능을 가진 약용식물이다. 네. 그리고 식재료이기도 하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향약집성방이라는 책 그리고 동의보감에서도 더덕이 굉장히 유익한 약재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렇군요. 어떤 데에 특히나 더 좋은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해요. 뭐냐면 양음, 청패, 거담, 지혜 네. 이렇게 일단 한자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동의보감에는. 기네요. 네. 예, 양음, 청패가 뭐냐면 이게 풀어서 설명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양음, 보양시키는데 음의 기운을 보양시킨다. 즉 진액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네. 그래서 건조한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약이 더덕이다. 그렇군요. 그리고 청패라고 해가지고 호흡기 쪽의 염증성 반응들을 억제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인후두염이라든지 네. 아니면 폐렴이라든지 기관지염 이런 데 전반적으로 많이 썼던 그런 게 더덕이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네. 거담 지혜 작용이 굉장히 특히 강한데 거담 가래를 사겨주고 지혜 말 그대로 기침을 억눌러준다.
그치게 해준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더덕의 작용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현대 양리학적으로 이게 섬유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또 대표적인 식재료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네. 피로 회복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여성분들 유선염 치료에도 굉장히 특효 약재로 후보 물질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피부 노폐물을 많이 이렇게 빼주는 효능도 최근에 많이 어. 밝혀져 있고 특히 수험생을 가지신 어머님들 그리고 남편이 직장일로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집에만 왔다 그러면 계속 이제 이렇게 눕기 조는 바쁜 분들 거죠. 네. 계속 이렇게 잠에 취하신 분들 예. 잠에 취한 학생분들이 있다면 저는 더덕을 꼭 권유를 합니다. 그렇군요. 더덕을 이렇게 반찬으로 많이 해주시면은 기력이 좀 쌩쌩해지는데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 요거는 본초 강목에 나와 있는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좀 피로 회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거담 지혜에도 도움이 되니까 더덕을 좀 이번 겨울에도 네. 많이 좀 드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더덕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 방송 TV는 스카이 라이브 채널 187번, KT 올레 TV 284번, SK BTV 309번, LG U 플러스 287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 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아니요, 저희 애기 상담이거든요. 네, 아기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올해 2세고요. 네, 키는 130에 몸무게가 26kg 나가요. 네. 혹시 여아인가요, 남아인가요? 남자예요. 네, 지금 제 옆에 황만기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네. 점 물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드님 다름이 어떤 아니라- 문제로 연락을 주셨을까요? 네, 다름이 아니라 예, 남자아이인데 남자아이인데. 이게 작년부터 그랬고요. 작년부터요? 네, 작년부터 그랬고요. 예. 손, 발에 건선이 좀 심해요. 손발의 건선. 이거 피부과나 한의원에서 진단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른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어머님이 추정을 하시는 진단명일까요? 네, 제가 그냥 봤을 때 어머님이 추정한 봤을 때. 거고요. 예, 그러시군요.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예. 5살 때까지 많이 허약 체질이라서 예, 이제 한의원 가서 약을 한 제 딱 먹었고요. 예,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것 때문인가 싶기도 해서 예. 이제 그 한약을 그 3첩 정도 먹고 세척. 그다음에 이제 세 첩을 먹이라고 해서 그렇게 먹였고요. 예, 근데 이제 작년부터 예, 여름에는 괜찮았는데 예,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몸은 괜찮아요. 예, 예. 그런데 손이랑 발바닥이랑 예. 이게 할머니들이나 엄마들처럼 거칠거칠한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으네요. 예? 거칠거칠한 그런 이제 어르신들 손발바닥의 네, 피부 네, 양상이 네, 애기한테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건선이 아닌가라고 어머님이 이제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네. 많은 엄마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왜냐하면 한의원에 한번 그렇기 때문에 한의원에는 제가 염려돼서 다시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이고, 예. 네, 그런데 여름 빼고는 다 그래요. 손발이 하얗고 예. 굳은 살 생길 정도로 예. 많이 건조하고, 예. 뒤꿈치도 그렇고 하얀 예. 각질이 손발에 막 하얀 이렇게 각질이 좀 생기고 많이 있어요. 떨어지기도 하고. 예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족욕을 한다거나 예. 이제 보습 제품을 많이 발라주게 되면 예. 그때만 괜찮고, 또다시 이제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이제 하얗게 일어나고 많이 말라 있어요. 날씬하기도 하고. 예. 그러시군요. 그 여러 가지로 지금 염려스러워서 연락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일단 그 한약에 대한 오해부터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그 세첩 가지고 건선이 유발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겠죠? 그럼요.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건선의 네네. 원인은 네.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약이 건선의 음. 원인이라는 거는 어떤 교과서나 어떤 논문에도 없는 부정확한 정보이시니까 그거에 대한 네. 오해는 일단 푸시는 게 좋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네네. 그리고 이 세첩이라고 하는 것도 분량도 이게 사실은 간에 기별도 안 가는 분량 정도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예. 먹여주는 게 좋다라고 했지만, 예. 5세 때 한 번 그러니까 6세 때는 염려가 돼서 더 이상 먹이지를 그러셨죠. 맞아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올바른 해결책 찾는데 방해가 네. 됐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먼저 아, 여기에 대한 네. 오해부터 풀어드렸고요. 전혀 네. 건선하고 한약하고는 상관이 없고 더더군다나 세첩 가지고는 어떤 영향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영향이든 부작용이든 있는 게 이상한 일인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건선 진단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네네. 그 제가 봤을 때는 건선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지금 7살밖에 안 됐고 작년이면 6살인데 우리 나이로 그것도 예. 그러면 5세나 만 5세나 6세에 건선이 나타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고 거의 없는 일이에요. 네. 보통 건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연소한 시기라고 해도 20대에서부터 보통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집안에 건선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는 상황이시라면 더더욱이나 건선을 의심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니까 네네. 일단 진단명에 대해서 일단 건선이라는 이렇게 생각에서 약간 벗어나시는 게 또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들을 주로 많이 보는데 이렇게 손발바닥에만 이렇게 거친 피부를 가진 애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2살까지 있어요. 그렇죠. 굳은 살도 많이 배기고 가려우니까 네. 애기가 막 긁으니까 피도 나기도 하고 뭐 상처도 많고 그런 애기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그런 애기들의 진단명은 아토피 피부염 아니면 습진으로 진단이 되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토피 소아과 피부염이나 죄송합니다만 아토피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토피는 아니에요. 그러면 습진일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더 높고요. 예. 어쨌든 그런 습진의 양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약 중에서 씻는 한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 어머님이 지금 먹는 한약에 대해서는 염려를 제가 풀어드리는 발언을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네. 또 좀 아무리 뭐 그렇다 하더라도 좀 조심스러워 그런 생각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제가 먹는 한약 말고 씻는 한약을 좀 소개를 꼭 드려보고 싶은데 씻는 한약 중에서 지난주에 제가 고삼이라고 하는 한약재를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네. 고삼이라고 하는 한약, 그리고 형계라고 하는 한약, 네. 그다음에 지유라는 한약, 지부자라고 하는 한약, 백선피라고 하는 한약. 요거를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제가 논문 발표한 것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논문 얘기를 드리는 거는 어머님한테 제가 믿어도 된다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게 네. 동물 실험만 한 게 아니고 임상 시험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형계나 고삼이나 이런 약재들을 위주로 해서 아기들 아토피나 습진이나 지루성 피부염 아니면은 그냥 피부 건조증이나 땀띠나 모기 물린 데도 다 쓰여지는 아주 좋은 씻는 한약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처방을 가까운 한의원에서 받으셔가지고 네네네. 아기 뭐 입욕을 시키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그거를 넣어가지고 분무기로 네. 손발바닥에다가만 뿌려주셔도 되세요. 그걸 아, 달인물을 가지고 한약 달인물을 가지고 예, 입욕을 예, 예, 시키거나 예, 아니면은 예, 좀 이렇게 분무기를 사용해서 그냥 예, 예, 뿌리는 방식으로서의 씻는 한약을 적용을 하신다면 예. 손발바닥에 원래 이렇게 피부 증상 나타나면은 양약이든 한약이든 잘 안 좋아지거든요. 되게 오래 네, 가요. 왜냐하면 손발바닥은 많이 사용하는 부위고 노출 부위이기 때문에 네. 기후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음, 7살이니까 한창 공부 이제 시작할 나이지 않습니까? 네. 연필이나 뭐 이렇게 쥐면은 또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잘 안 낫는다고요. 하지만 방치하면은 더 심해지니까 요런 씻는 한약을 위주로 해가지고 좀 네. 접근을 하시고 해결을 도모하시면 상당히 개선이 되는데 부작용 없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많이 네. 받으실 거예요. 입욕이 많이 좋을까요? 물을 워낙 좋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그래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 그냥 물에다 이완 넣는 게 아니고 한약재 네. 적절하게 피부 증상이나 염증 패턴을 좋아지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예. 부작용 없는 한약재를 넣은 입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말씀해주신 그 예. 한약재들을 달여서 이제 입욕할 때 조금 풀어가지고. 그렇죠. 적절한 용량으로 다려야지 이걸 그냥 약장탕처럼 다 넣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그렇죠.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아기의 피부 병증의 심각도에 따라서 네. 용량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비율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어쨌든 그거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가까운 한의원 네. 가셔가지고 적절한 용량으로 씻는 한약 네. 처방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기가 크면서 이거는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나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럼요. 나아질 가능성은 당연히 높이 있는데 아기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네. 그런 사회적인 영향, 즉 학습을 좀 많이 한다든지 하면은 나을 수 있는 조건 속에 있지만 좀 덜 낫게 되는 패턴이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직 발병 시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오래 고착화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한의학적으로 그런 씻는 한약 네. 중심으로 치료를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뭐 예. 단식욕이나 뭐 입욕 같은 것도 자주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입욕의 시간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10분 이내 아니면 15분 아, 이내로 입욕 시간을 좀 통제를 하시고 예. 그 다음에 2, 3일에 한 번. 근데 사실은 잠깐 하는 거라면 매일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하면. 너무 뜨거운 물로 하니까 문제가 오히려 되는 거니까 미지근한 네. 물로는 뭐 하루나 이틀에 한 번 정도씩 하시면 그리고 10분 이내, 15분 이내로만 하시면 전혀 문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먼저 네. 조격도 괜찮을까요? 족욕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씻는 한약이 들어간 한약물에다 족욕을 하시란 말씀이죠.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걱정됐던 부분이 많이 네. 해결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 참여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네, 제 상담 좀 하려고요. 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키는 한 67, 8 정도 되고요. 네, 몸무게는 한 58,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40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황만기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문제로 연락을 주셨을까요? 제가 되게 지복합 지성 피부예요. 지성 피부.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유분이 많은 편이라 예, 예. 스킨로션 같은 것도 좀 많이 안 바르는 편이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좀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예. 조금 변화하나 봐요, 선생님.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 이렇게 물 같은 거 많이 쓰고 장갑 안 쓰고 이러니까 예. 살갗이 좀 이렇게 따갑다고 그래야 되나? 막 살갗이 따가운 그러거든요. 증상. 예, 그 뭐 특별히 이렇게 봤을 때 뭐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 예. 뭐 빨갛게 빨갛거나 돋아오르거나 그러지도 예. 않고, 뭐가 이렇게 근데 좀 이렇게 약간 언덕처럼 따가운 굳은 느낌? 형태로 올라오지도 않고, 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예. 것도 없는데 좀 그냥 좀 따가운 정도? 따가운 네, 정도. 까슬까슬한 느낌? 까슬까슬한 느낌. 예,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약간 뭐 피부 그 어떤 체질이 바뀌는 건지 아니면 뭐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예. 예. 그 살갗이 따갑다라는 느낌을 주로 손에서 받으시나요? 아니면 다른 피부에서도 받으시나요? 손이나 아니면은 뭐 발목 정도? 손이나 발목 주위에서 예, 예, 예. 매번 받으세요? 아니면은 매번은 아닌데 가끔씩 매번은 아닌 것 매번은 같아요. 아니고 어쩌다가, 예, 어쩌다가 예, 예. 그래요. 얼굴은 괜찮으세요? 얼굴이 따갑다는 느낌 받으세요? 그건 별로 없는 얼굴은 것 없고 같아요. 뭐 이렇게 홍조가 네. 띄어지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예, 홍조가 있지는 않아요. 예, 기후 변화에 따라서 뭔가 상관성이나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예를 들어서 좀 겨울철이라든지 그러면 더 따갑다든지 아니면 여름철에 더 따갑다든지 아니면은 에어컨을 많이 쐴 상태에서 더 따갑다든지 좀 겨울철에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겨울철에 좀 더 그렇고 예. 음. 집 안에 가족분들 중에서 요거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이시는 피부병증을 보이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건 없었고요. 그런 건 그 없으셨고 약간 알러지가 있는 분이 계세요. 알러지 체질이 가족적으로 좀 있으시고 예. 지금 전화 주신 분도 약간 알러지 경향성이 좀 있으신가요? 그러면 혹시 딱 한 번 예, 두드러기가 난 적이 있긴 두드러기 난 적은 하거든요. 있었고 어떤 음식인지는 예. 잘 모르시겠고 어떤 상황인지는 잘 판별하기는 어려운 음식은 아니었던 것 음식은 아니었던 것 같고 같고 약간 예, 새집증후군 같다고 그때. 새집 페인트 냄새나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예. 먼지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겠고요. 네네네. 그래요. 사실은 뭐 살갗이 따가운 증세, 약간 까슬까슬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했고 평상시에 좀 지성 피부이다라는 정보만 가지고는 이게 정말 디지즈, 그러니까 질병인지 그냥 단순한 알러지 에피소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그 뭐 심각도나 뭐 불편은 하시겠지만 요 양상만 나타나고 다른 수반 증상이 없으신 경우라면 여보세요? 네.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알러지 에피소드 상황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알러지가 예전에 뭐 새집증후군 같은 데에서 한번 발현이 돼서 두드러기 양상이 드러나셨다고 했는데 네. 이게 두드러기처럼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알러지 패턴이 이렇게 감각적인 자극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근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차갑고 이제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면역력도 좀 약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불안정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알러지 패턴으로서의 감각적 이상을 많이들 느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정도이시라면 뭐 질병이다. 어떤 피부병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전 단계이지 않을까. 물론 지금 단계에서 좀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지 알러지가 좀 고착화되거나 장기 지속화되는 걸 막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요 상황만 있으신 경우라면 그렇게 아주 염려되는 단계는 아니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이런 증상이 조금 더 장기 지속화되는 거를 좀 막아주기 위해서 그러면 알러지에 대한 체질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피부 패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물 많이 먹는 게 알러지 피부 패턴을 가진 모든 양상들에 다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을 많이 먹으면 알러지라고 하는 거의 본질이 면역계통이 과민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막의 과민 반응성을 완화시켜주고 피부의 감각 이상성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한약재 중에서 황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황정이요? 황정, 그게 뭐냐면 둥글레차입니다. 둥글레차. 아, 둥글레차요? 그렇죠. 예. 그게 보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의 어떤 상황에서도 도움이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물을 많이 충분히 소변 색깔 투명해질 때까지 드시면서 둥글레차를 좀 곁들이시면 조금 더 나아지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따가운 증상이나 까슬까슬한 증상이나 열감 같은 게, 자결감 같은 게 혹시 있으시다면, 그게 통제가 좀 되고 싶다. 그러면 한약재 네. 중에서 국화차가 있습니다. 국화차. 예. 국화가 피부열 낮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국화차 같은 것도 그런 따가움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피부 개선이 아니고 따가움 개선을 위해서는 국화차를 추천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더 궁금한 점은 제가- 없으신가요? 예, 이렇게 로션이나 바디로션 같은 걸 좀 못 바르는 편인데 이런 건 상관없나요? 제가 그런 걸 봤을 좀 때는 많이- 그거는 발랐었을 때 트러블이 나면은 바르지 마세요. 왜냐면 그거는 뭐 패턴마다, 개체마다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얘기를 드리긴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참고하셔서요.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우린 과거보다 현재에 집중할 때가 더 많죠. 당장 지나간 것에 고개를 돌리지 않고 일단은 새로 시작된 뭔가에만 집중하게 되는데요. 가끔은 지나간 것들에게도 안부를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연결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상담 신청해 주신 분들에겐 제작진이 순차적으로 연락드릴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한의사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한의사 곽도원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